반도체와 도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뭐야? 전기 전도도의 변화.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뭐다? 기준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 도체는 선생님 끝만 읽었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대요. 반면 반도체 물질은 원자 진동보다 전자 에너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야? 온도 증가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뭐야? 원자 진동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에너지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림은 뭐에? 반도체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뭐? 에너지를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뭐 그림은 뭐를 보여준 거라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자, 원자기 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야 뭐야? 요렇게 이동을 한대요. 전도띠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뭐의 흐름? 전자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이렇게 됐네. 전도띠와 원자기띠가 그림처럼 폭을 갖는 것을 파울의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자, 폭을 갖는 거는 베타 원리로. 어떤 물체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질 수 없는데 베타 원리라고 한다. 그럼 파울러의 베타 원리는 뭔 말입니까? 원자의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준은 같지만 수준 차이는 매우 작아요. 서로 다른 수준인데요. 차이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띠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띠와 같다는 거는 구분을 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데 이게 뭐야? 파울러의 베타 원리래요. 차이가 작기 때문에 띠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 했어요. 반도체는 원자기띠, 전자띠 사이에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띠틈이라고 한다. 그럼 띠틈은 뭐라고?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띠틈이라고 했어요. 띠틈의 크기, 띠틈의 크기, 요거는 뭐지?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의 크기,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에 따라서 반도체, 부도체를 구별할 수가 있대요. 반도체하고 부도체를 여기서는 반도체와 도체, 여기서는 뭐야?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별하는 거는 뭐야? 정리합시다. 조금 잠깐. 도체하고 반도체를 하는 거는 뭐야? 전기 전조도의 변화 가지고서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아지느냐 커지느냐에 따라서 도체와 반도체를 구별했고 띠틈의 크기 가지고서 반도체와 부도체를 또 구별을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띠틈이 작대요. 반도체는 띠틈이 작대.
그럼 봐. 이 띠틈이 작다는 거는 이렇게, 이거보다 이렇게 작을 거 아니야?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이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띠틈이 작다는 거는 뭐야? 뛰어넘을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뭐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실리콘이나 저마늄 이렇게 되죠. 부도체는 띠틈이 크대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겠네. 띠틈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도 뛰어넘으면 불가능이래.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뭐야? 불가능해요. 에너지를 받아도 뛰는 게 불가능하대요. 도체는 그 다음에 이야기 안 나온 거 여기 도체. 도체는 띠틈이 없대요. 이건 우리가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도체는 띠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너무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흘러요. 쨍쨍쨍 이렇게 됐네요. 순수한 물질을 이루는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고유 반도체는 순수 물질. 라는데 요거와 요거 실리콘과 저마늄의 띠틈은 1.12 SI는 1.12 저마늄은 0.66 이게 작은 값이구나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에 물질을 첨가해 가지고 고유 반도체보다 목적이 뭐야?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거. 이거를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대요. 반도체를 만든다. 뭐 한다? 첨가한다. 그거는 뭐야?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야? 더 잘 흐르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만드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뭐야? 띠틈을 어떻게 더 작게 만들면 되겠지. 불순물 반도체는 뭐야? N형과 또 P형 반도체로 나눈대요. 고유 반도체에 뭐야? 인과 같은 고 플러스 물질 어떤 거? 인이란 다른 물질 요거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인 원소를 해서 N형 만들죠. 그러면 요게 5개니까 요 중에 4개는 뭐하고 얘하고 실리콘과 SI 이러자. 그럼 요거하고 결합을 이루고 그러면은 나머지 잉여는 그러면은 나머지 1이겠죠. 이거는 뭐야? 전자로 존재한대요. 얘는 결합해가지고 뭐를 이루고 불순물 반도체를 이루겠죠. 이 잉여자는 흥에 느슨하고요. 꽉 달라붙어 있지 않는 거지. 느슨하고 전도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어디? 전도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럼 쉽게 흘러갈 거 아니야. 자, 요 잉여전자의 특징 뭐야? 너무 많지. 느슨하고요. 핵에 느슨하게 있고 어디에 가깝다고요? 전도띠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쉽게 흐를 수 있다. 쉽게 전류가 흐른다. 요 잉여전자는 예를 들어
실리콘 디텀 1.12에 요거인 4%, 요거에 몇 프로? 4%, 4%만 봐도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잉여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준이 두 개 준위, 잉여전자 얘가 가지고 있던 것이 두 개 에너지 수준이 두 개 준위, 얘가 가지고 잉여전 에너지 수준을 두 개 준위다. 반면 붕소와 같이 여기는 뭐야? 인이었는데 여기는 붕소와 같이 몇 개? 전자가 3개. 그러면 어머? 4개가 결합해야 되는데 실리콘은 전자가 4개고 실리콘 SI가 여기 4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결합을 하면은 전자 하나는 요 4개 중에 이제 3개가 결합을 했겠죠. 그럼 1개가 남죠. 전자 하나는 결합했어야 하고 결합이 없는 빈 곳, 결합이 없는 빈 곳, 요거를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한다. 요거를 양공이라고 한다. 양공은 전하로 얘는 뭐라고? 전하로 간주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실리콘 있는 전자는 양공자소에 이동할 수 있게 이동한 전하 자리에는 양공이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전자가 오른다. 그럼 이동하고 전자가요. 실리콘에는 전자가 어디로? 양공으로 이동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뭐가 오른다고요? 전류가 이동한다. 그러면 양공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얘가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뭐야?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를 양공이 흐르는 거로 뭐야? 볼 수 있다. 그러면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양공의 이동에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하의 이동이지. 요거는 전하의 이동. 왜? 플러스로 간주한다고 했잖아. 실리콘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양공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요거만큼 작아요. 요때 에너지는 양공을 형성시키는 에너지는 얼마? 0.45로 적다. 이렇습니다. 전자가 빠진 자리 원자가 뒤에 전자가 빠진 양공이 생성되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특정 준위에서 띠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것. 자, 아까 여기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띠틈이 있었지. 띠틈이 에너지 준위의 반개 준위가 형성이 된다. 여기 주계 준위 있었고요. 이제는 여기에 반개 준위가 있네. 띠틈 그리고 반개 준위 띠틈 이거하고 연결지어야 되고요. 띠틈의 특정 준위에서 양공이 내려온 거로 하고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 요거 위에 띠틈 에너지 준위에 자, 반개 준위는 뭐예요? 가장 높은 원자기 띠죠.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보다 띠틈 0.45 이거 작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띠틈에 가장 높은 에너지보다 0.045 위에 띠틈 에너지 준위를 밖에 준위라고 하죠. 발음도 어렵네. 밖에 이런 관계라고 선생님이 했지. P형 반도체에서 전자연 전류 흐름도 있지만 무시할 만하다. 그러면 전자연 전류의 흐름 요거는 무시하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양공이 생성되면 에너지가 흐르는 거 요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띠틈의 특정 준위 어디? 네. 가장 높은 거 말고 0.45 이렇게 되겠지. 고유 반도체, 불순 반도체 모두 온도에 영향을 받으나 불순물 반도체가 큰 영향을 받는데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 공통점이지만 불순물 반도체 낮은 온도에서는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의 수에서 전도도가 결정이 된대요. 도핑이란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드는 거를 도핑이라고 한대요. 아까 했던 거 뭐야? 고유 반도체 플러스 뭐야? 어떤 물질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뭐야? 도핑된 원자수 뭐가 불순물 반도체는 뭐에 의해서 단위 부피당 도핑된 원자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즉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된대. 도핑이라는 거는 뭐야? 불순물 고유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 거야. 인이 도핑된 아까 배웠죠? N형 반도체에서 낮은 온도에서부터 올라갈 때 그럼 N형 반도체로 공부를 하는 거네. 전기 전도도 해보자. 주계 준위에는 주계 준위 요거죠. 얘는 N형 반도체니까 주계 준위 요거죠. 주계 준위에는 전자는 0.04만 받아. 주계 준위에는 뭐 전자는 얼마? 0.04만 받아도 이동할 수 있다. 요 에너지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겠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요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온도 범위에서는 온도를 올려도 일정 수준, 특정 온도. 그러나 D가 중요하다 했어요. 특정 온도에서는 그냥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대요. 그럼 온도 높여봤자 소용없잖아요. 전자의 온도 범위를 비고유 영역, 후자의 온도 범위를 고갈 범위. 그러면은 요거를 뭐라고? 비고유 영역. 전자 아니고 온도 범위를 뭐라고 했어요? 비고유 영역. 후자형들은 요거를 고갈 범위.
왜 이렇게 이름 지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전자가 소진돼서 미량만. 자, 특정 온도 앞에서 말했던 뭐지?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전자가 소진되고요. 미량만 전자띠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야? 이 특정 온도. 효과가 없다는 거지. 온도를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올리면은 온도를 고갈 범위 이상으로 올림에 따라 전도도는 고유 범위로 들어간다. 자, 고갈 범위를 올리면은 전도도가 뭐야? 고갈 범위, 고유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고유 범위란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이 발현되는 거야. 순수한. 지금은 이건 N형이잖아. 순수한 실리콘의 SI가 발현되는 구간을 뜻한다. 높은 온도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기울기는 비고유 영역에서보다 가파른데, 자, 이거를 비고유 영역 해보자.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갔다면 가파르다는 건 뭐야? 이렇게 갔다는 거지. 응. 요거는 뭐야? 고갈 범위겠지? 이것은 불순물의 전자에 비해서 실리콘 전자수가 막대한 양이 있다. 자, 불순물은 요거가 발현되는 구간인데 이게 고유범위고, 그러면은 불순물 이 이유가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이유가 뭐냐? Y 이렇게 되면 뭐 한다? 가파른데 이거는 불순물의 전자에 비해 불순물 전자에 비해 뭐의 양이 실리콘의 전자수가 막대할 정도로 많다. 막대한 양이다. 순수 실리콘에는 5 곱하기 10의 22승. 이는 이거 불순물이지. 요거 10의 18승. 오, 그렇네. 요게 인이 얼마? 10의 18승. 실리콘의 원자는 뭐야? 5 곱하기 10의 22승. 비고유 영역 전기 정도는 200도, 여기가 어디까지? 200도까지 이르는 말. 그 이상 온도에서는 고유 범위에 전기 전도가 일어난다. 아, 어렵네요. 자, P형, 이거는 뭐가 결합이 된 거지? 인이 아니라 요거 붕소, 이렇게 되죠.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경우도 같은 패턴이래요. 비고유역에서 밖의 준위로 들뜨게 만들어 양공을 생성하기 하기 때문에 온도 증가에 따라서 이것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는 양공이었죠. 또한 온도가 증가에 따라 거의 일정에 되는 온도 영역이 P형과 되고 이거를 포화 범위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거의 일정. 그러면 요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는 게 있겠네.
이거를 포화 범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뭐겠어요? 온도겠죠. X축이, Y축이 뭐겠어요?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영역인데, 온도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런 영역을 포화 범위라 합니다. 자, 내용이 좀 길고요. 일단 길고 좀 내용도 좀 복잡한데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작년 올해 추세에 따르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요. 좀 재밌게 생각해요. 독서를. 독서가 좀 어렵게 나와야 좀 좋기는 한데 어쨌든 독서라는 어, 테마 자체를 좀 재밌게 좀 공부를 해봅시다.